1979년 대규모 시위로 인해 이란의 샤가 나라를 떠나게 되었고 이는 중동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날 역사가 반대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85세가 된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그의 치안 부대가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 운동을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러시아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란은 당황하고 있으며 이란 의회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중동에 있는 미국 기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8일이란 화폐가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란의 전자제품 상인들이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수입 전자제품을 사고 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있을 때는 그런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부 정책과 경제 위기에 항의하고 있었지만 아주 빠르게 이 시위는 훨씬 더 큰 무언가로 번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 시위하고 있고 독재자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어젯밤 1월 4일 기준으로 이 시위는 이란 전역의 108개 이상의 도시와 마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매일 더 많은 마을들이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시위는 이란 지도부에게도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단순히 지정학적인 의미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적인 측면에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 지도자는 85세이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큰 역할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최고 지도자를 언급하셨는데 이 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변수일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 사람은 몇 살이죠? 85세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독재자입니다. 지금 건강도 꽤 안 좋고요. 그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사실상 지금은 혁명 수비대가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86세이며 세계 최장수 독재자입니다. 그리고 1979년 이란 혁명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 중 하나는 이란의 샤가 말기암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힘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지도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란의 보안군은 얼마나 결속력이 있는가, 그리고 이란 시위대의 심리는 어떠한가,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안군이 지도자가 흔들리거나 죽어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들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대가 보안군이나 정권이 분열되기 시작하거나 지도자가 병약해진 것을 본다면 그것이 그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스가 공유한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샤와 마찬가지로 아야톨라도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란의 아야톨라는 보안군이 시위를 진압하지 못할 경우 나라를 탈출할 비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IRGC가 다른 편으로 이탈하기 시작하면 최대 28명의 측근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란을 탈출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현 최고 지도자가 사망할 경우 최고 지도자직을 물려받을 예정인 그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그는 모스크바로 도피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푸틴은 최근 독재자를 위한 에어비앤비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열었고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사드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즐기고 있고 그의 수행원 전체도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마두로는 제때 도착하지 못했지만 보도에 따르면 마두로 정권의 일부 인사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며칠 내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이 새로운 시설의 새로운 손님으로 합류할 것입니다. 지금 이 보고서가 지금 나오는 것이 흥미로운데 최고 지도자가 나라를 탈출하려고 하는 동안 이란 의회는 실제로 미군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란이 평화로운 시위자들을 총으로 쏘고 폭력적으로 살해야 한다면 그것이 그들의 관행이지만 미국은 그들을 구하러 갈 것입니다.
우리는 무장하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란 정권은 이 발언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이 거리에서 시위하고 있는 시위자들에게 도덕적인 지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 의회는 매우 어리석은 경고로 대응했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이 사실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준비되어 있다고 주장한 대로 행동한다면 중동에 있는 모든 미군과 미군 기지가 정당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상황이 조금 흥미로워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상황에서 흥미롭다라는 표현은 정말 끔찍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며칠간 이란 정권이 시위대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이틀 전 우리는 시위대에게서 받은 영상을 통해 정권군이 평화롭게 시위를 촬영하던 시위대에게 실제로 총을 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영상을 받았어요. 이걸 유튜브에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란의 수라즈시에서 정권군이 시위 중이던 한 남성을 체포해 폭행한 뒤 총으로 그를 사실상 살해했습니다. 이 모든 범행 장면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 영상을 본 시위대는 당연히 매우 분노했습니다. 이런 시위대에 대한 공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 시위대는 테헤란 북서쪽에 있는 이들군이 사용하던 기지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시위대는 이란 거리 부대가 사용하던 건물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사실 이란 같은 나라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 여성들이 수도 테헤란 한복판에서 베일, 즉 히잡을 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슬람 도덕 경찰과 물론 IRGC에 대한 상징적인 항의 시위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몇 년 전 전국적으로 큰 시위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시위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시위는 이란 도덕 경찰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소녀를 폭행해 그녀가 병원에서 쓰러져 결국 사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폭행을 부인했지만 부검에서 그녀의 내부 출혈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잔혹함이 매우 강력한 운동을 촉발시켰고 그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 정권은 전엔 잔혹한 폭력으로 운동을 억눌렀지만 이번엔 늦었고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미국의 지원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발언했습니다. 단순한 트윗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 생각에 그들은 미국으로부터 아주 강하게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미국 국무부 계정이 있습니다. 이란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파르시어, 즉 페르시아어로도 올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언어이지만 두 가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정은 현재 진행 중인 시위를 지지하는 트윗을 훨씬 더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평소 트윗만 다루진 않지만 이번엔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 그들이 올린 영상을 한번 보세요. 니콜라스 마두로와 이란 모두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그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 트윗은 페르시아어로 번역되거나 더빙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트윗들이 실제 이란 국민에게 전달되는지 의심됩니다. 정권이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밀수된 스타링크 기지국이 많이 있어서 스타링크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트윗이나 메시지도 사실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는 보안군이나 이란 지도부 주변 인물을 겨냥해 그들이 지도부를 지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란의 독재자 아야톨라가 보안군의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외국이 아닌 이란 국민에게 총을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1979년에 일어났던 일도 마찬가지로 보통 군대나 보안군이 이제 더 이상 시민들에게 총을 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바로 지도부가 나라를 떠나야 하는 순간입니다. 1979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 경찰관이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진을 불태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영상을 한번 보시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그 영상은 가짜처럼 보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얼굴을 가리고 인터넷에 올리려고 연출한 것 같습니다. 저게 실제로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큰 문제죠. 실제로 어떤 이탈이 일어나고 있는지 만약 있다면 저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시위가 커지고 있지만 치안 당국이 통제 불가한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시위의 성장 속도입니다. 매일매일 점점 더 많은 도시들이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시위가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란 지도부가 실제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외부에서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확인해 보세요. 바로 지난주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의 주요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12일 전쟁 영상을 봤다면 아시겠지만 이란은 강력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핵무기가 없더라도 탄도미사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쁜 소식은 이란의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다는 점이고, 게다가 아이언돔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방공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이 모든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더 많은 미사일을 만들기 전에 그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재건하는데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라 전체가 끔찍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미국을 방문해 중요한 회의를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어 많은 이들이 이를 간과한 점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회의 이후에 나온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이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공격 계획을 승인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위대로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개입하길 원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에게 국민들이 당열할 수 있는 명분, 즉 국기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을 제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해외 세력에 의해 공격받는 많은 나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내 문제를 잊고 외부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기회를 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당장 공격을 감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충분히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란은 베네수엘라에서 무슨 일이 얼마나 빨리 일어났는지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도부에게 더 많은 걱정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반드시 미국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경제에 대한 걱정입니다. 일부 이란 정치인들이 베네수엘라나 시리아가 경제 악화로 무너졌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인들은 경제가 곧 개선되지 않으다면 이란에서도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경제가 나쁘면 폭동으로 고통받는 건 일반 시민들만이 아닙니다. 경찰도 고통받고 보안군도 고통받고 심지어 군인들까지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배고플 때는 독재 정권을 참아낼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란에는 앞으로 흥미로운 시기가 올 것입니다.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런 영상, 즉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 때 생기는 문제 중 하나는 영상에서 인간이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보통 저희 영상을 수익 창출 제한하거나 제한을 거는데 실제로 지난주에만 4개의 전쟁 관련 영상이 유튜브에 의해 수익 창출이 제한되었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심지어 전선에서 촬영된 영상조차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며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고,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비즈니스 베이직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저희 사이트에는 광고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주들이 저희가 다루는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저희 스스로를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로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베이식스 인사이더 토스컴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저희가 이미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할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입은 저희 취재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